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봅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고가 19만 원을 넘어섰고요. 종가는 조금 낮춰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저는 하이닉스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하이닉스를 매매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이닉스를 토대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매매했을 때 우리가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거지. 하이닉스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뭐 50억, 100억씩 뭐 또는 그 이상 뭐 그렇게 투자하면 모를까 하이닉스를 하는 건 좋지 못하다. 하지만 하이닉스의 시세가 죽었을 때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같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실적이 좋아서일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하이닉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부분을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죠? 한미반도체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마감한 자람 테크놀로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오늘 하이닉스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삼성전자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동진세미캠까지 시세를 내고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환경이 좋아지면 자동차 벤더들의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딜 가야 될까요? 현대차, 기아차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쵸? 뭐 코리아 FT 같은 뭐 자동차 부품주를 공략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를 공략해야 되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이 밑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조를 아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자꾸 뭐 종용하고 이게 좋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의 본질은 뭐 가치가 좋은 종목을 뭐 싸게 사자 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치는 뭘까?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치라는 건 미래에 좋아질 만한 내용이 가치가 있는 주식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관리 종목이다. 이런 거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관리 종목 같은 이런 감리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은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가 관련돼 있는 종목으로 파생시킬 수 있는 환경을 내 계좌상에서 갖춰가자. 왜?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니까. 자, 보세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했을 때, 그쵸? 장기 투자를 3개월 구간으로 잡았을 때 이 구간 다 매매가 가능하죠. 저도 이쪽 구간에서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한미반도체를. 근데 관련돼 있는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는 충분히 제가 수익을 낸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제 계좌 수익률은 거의 뭐 시장 수익률하고는 뭐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12%, 24년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예요. 자, 보세요. 몇 프로입니까 이게? 2배가 넘죠.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특히나 이건 계좌 수익률이에요. 종목 수익이 아닙니다. 계좌 수익은 이 밑에 보이죠? 파란색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한다.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은요,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금은 이 원리를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그쵸? 그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HLB 제약 있죠?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공략하죠? 그쵸? 싸게 사나요? 아니요. 1월 달 안 삽니다. 신고가 확인하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 그리고 이틀 있다가 19% 수익,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매수,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매도했을 때 24% 수익, 이런 식으로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건 바이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하이닉스를 토대로 봤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왜? 돌파하는 상황을 보려고. 내일은 돌파하겠죠. 왜? 상한가 갔으니까 내일 갭이 발생할 테고, 갭이 발생한다는 건 사실상 90% 이상의 확률이니까 이 구간에 매물을 먹겠다는 걸 세력들이 오늘 이야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물을 먹고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타점이 중요합니다. 왜? 아까 전에 원리상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었습니다. 올라가는 것.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가격을 본다는 건 시장에 돈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래량을 보고 매매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타점. 그렇죠? 내가 타점을 공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HLB 제약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3월 11일 날 이때 공략한 내용입니다. 오늘자 보시죠. 오늘자 보시면 GNC 에너지, DI, 동진 세미캠 이렇게 세 종목 진행됐고요. 시장가 매수 8시 43분 장시작 전이죠. 이런 구간을 GNC 에너지, 자 내용 보시면 오늘 14%의 강세. 언제 샀죠? 돌파 구간. 오늘 시가 정확하게 돌파해서 갔죠. 그랬을 때 14% 정도의 오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밑에 뭐 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3월 달에 있는 상황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18%, 22%. 충분히 여유 있게 매매할 수 있죠. 왜? 하이닉스가 살아있어. 하이닉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반도체 그 관련된 뭐 장비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항상 돌파 구간에 공략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자. 그리고 동진 세미캠. 자, 정확하게 제가 3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유 중입니다. 오늘로써 거의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뭐 다른 섹터에서 뭐 바이오면 바이오 그리고 뭐 지금 뭐 조선도 미국에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내가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가격대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이거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 2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그게 업종별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시장의 원리를 가지고 하이닉스와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왜 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타점이에요. 타점은 가격이고 가격은 돈입니다. 돈. 그렇죠? 가격을 올리거나 낮추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올리려면 매수 거래가 많아야 되고요. 내리려면 매도 거래가 많아야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주가에 반영시키려고 하면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건 초과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하이닉스가 보세요. 1월 3일 날 73,000원, 23년도입니다. 그쵸? 23년도 73,000원부터 지금 18만원, 14만원 정도까지 1년 정도 만에 이런 정도의 시세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을 보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간단하게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한다. 가격이. 그래서 그 가격을 보고 매매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도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주도주 관련돼서는 무조건 우리가 보유기간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 보유기간을 낮추기 위한 조건으로는 돌파 구간에 공략하는 것이 있다. 돌파 구간에 공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싸게 그렇죠. 가장 최저점에 살 수 없고 올라가서 가장 비싸게 최고점에 팔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매매하다 보면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 건 뭐예요?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지금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강한 종목들 있죠? 지금 강한 종목들이 4월과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왜? 이게 다 끝나려면 엔비디아의 시세가 아예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종목별로 타점을 잡아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소통방에 오는 내용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가격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되고요. 오면 제가 가격에 대한 즉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두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쪽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은 뭐라고요? 지금 강한 종목이 4월과 5월에 주도주가 되니까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 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